다시 그러면 이 약간 지금 현실 문제로 돌아와서 정시 확대를 일단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수능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하나는 수능을 확대를 하면 이게 공정성이 높아질 거다. 아이들이 집에 돈이 있든 없든 수능이라는 그 제도 그 시험의 점수로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시를 확대를 하면은 좀 더 공정하다. 사실 이게 지금 정부의 스탠스고 그게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거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수능이야말로 금수저 전형이다. 수능 치게 되면 오히려 강남에 있는 아이들 여러 가지 뭐 특목고나 이런 아이들이 훨씬 잘 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제 수능이든 학종이든 저는 그게 공정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둘 다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그리고 우리나라 입시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소득, 부모가 속한 계층 또는 부모가 가진 학력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그거 실제로 지금 데이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공정성 문제를 얘기할 때 그래 학종이 그래서 불공정하다 그러니 정시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이제 동의는 될 수 있어요. 학종이 가지는 그 불공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정시를 다시 확대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 문제의 어떤 해법이 되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데이터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최근에 연구들을 보면 뭐 이렇게 고소득층의 그 1, 2등급 비율과 저소득층 1, 2등급 비율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5배 정도 차이 나요. 그 정도 차이 나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던가 또 뭐 선호하는 전형을 보면 그렇다던가. 그러니까 저는 뭐 수능이 뭐 학종보다 공정하다 또는 뭐 학종이 수능보다 공정하다. 저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수 선생님이 지금 이제 공정함이란 말을 두 가지로 쓰고 계신 거예요. 공정함을 형평성을 기준으로 공정함을 얘기할 때는 학종의 수능보다 조금 더 공정해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학종으로 뽑힌 학생과 수능으로 뽑힌 학생 비교해 보면 서울 시내 이제 좀 상위 대학 기준으로 보면 수능으로 뽑힌 학생들이 더 고소득층 비율이 높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학종으로 뽑힌 학생들이 계층별로 조금 더 골고루 뽑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또 이제 특히 계층별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별 문제를 보면 수능으로 뽑힌 학생보다 학종으로 뽑힌 학생들이 비서울 또는 비수도권 비율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이제 좀 골고루 뽑힌 효과가 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학종이 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아니 비교과에 부모 찬스 쓰고 굉장히 기회가 불평등하던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이 내신이 상대평가라서 그런 거예요. 학종에는 내신 상대평가가 어쨌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대평가 내신이 참 안 좋은 제도이긴 하고 OECD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골고루 뽑히는 효과가 나요. 그래서 형평성을 기준으로 보면 학종이 조금 더 공정해 보이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수능으로 뽑으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뭐 서울 대도시 학생들이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 보완이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정시를 늘린다 할지라도 수시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조금 더 높이면 돼요. 학종에도 내신 이외에 세특이나 비교과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학종 내에서 내신의 반영 비중을 높인다든지 또는 내신만으로 뽑는 전형이 있어요. 그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뭐 이런 것들을 비율을 좀 높인다든지 이러면 정시 이외에 이런 전형들에서 내신의 비중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정시에서 고소득층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갈 우려가 있는데 정시가 늘어나면 이것을 좀 상쇄시키는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런 대안이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고교학점제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거 하면은 내신 절대평가로 바꿔야 되거든요. 내신 절대평가로 바꾸면 그럼 그렇게 골고루 뽑히는 효과가 붕괴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부터는 계층별 쿼터제나 지역별 쿼터제를 검토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대중의 비례성을 요구하지만요. 내심 네. 형평성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시를 늘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소득층 뭐 대도시 애들이 더 유리해졌다 이런 게 결과로 탁 드러나면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비례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대통령도 그런 이제 정무적 판단을 했겠죠. 저는 그게 나름대로 충분히 존중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정식 옹호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옹호하는 글도 내고 예, 그 예. 피렌체 식탁이라는데 이제 제가 이제 길게 쓴 글이 있는데 혹시 이제 여기 시청자들 보시면 뭐 그 글 찾아보시면 제 논지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형평성도 내심 요구합니다. 비례성을 원하지만 그러니까 형평성을 또 기할 수 있는 뭐 별도의 대책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런 미세한 튜닝 같은 것들을 정부가 좀 잘 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 이제 작년에 대입 공론화를 통해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학 정시 비율을 이제 30%까지는 일단 끌어올려 놨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수시 최저 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저 학력 기준을 이렇게 채우지 못한 학생들은 당연히 수시에서 떨어질 것이고 예. 그만큼 못 뽑은 인원만큼 정시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율이 평균 뭐 한 6%에서 한 10% 사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정시 비율이 한 36%, 40% 육박하는 비율을 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2022학년도 입시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비율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도 적다라고 지금 낮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선을 넘길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학교 현장이 좀 이제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그 적정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디냐를 저는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종도 사실은 너무 많이 이제 그 확대되어 온 측면들이 좀 있죠. 특히 이제 서울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그렇다면 뭐 그 부분의 일부를 뭐 이렇게 좀 조금 뭐 덜어낼 수도 있죠. 아니면 그 부분을 약간 뭐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바꾼다거나 뭐 그런 미세한 조정들은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정시가 가지는 어떤 그 비중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합의해 놓은 그 합의선 그 이상 저는 확대되는 거는 저는 이제 학교 현장에 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김 선생님께서는 정시 비율은 30%에서 더 늘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교육계에서는 다 반대하죠. 초중고 교육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네. 아까 다 설명을 드렸고 대학에서도 반대하죠. 대학에서는 일단 뭐 대학 자율 아니야? 자율이 그렇죠. 좋은 건데 뭐 이런 입장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데다가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이 순으로 들어온 학생들보다 대학에서 보여주는 성적이 더 좋아요. 이건 이제 학종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좀 우수한 학생들이 학종으로 수시로 먼저 뽑혀가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런데다가 학종은 좀 미리 전략적으로 어떤 전공을 준비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예. 일단 내가 컴퓨터에 연관된 걸 전공할 거야라고 대충 정해놓고 전략적으로 뭐 선택 과목도 그걸 선택하고 또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이나 교내 여러 가지 활동도 그거에 맞춰서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대학의 전공과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전공이 잘 준비된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수능은 막판에 전공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점수 받아놓고 내가 이 좀 비인기학과로 바꾸면은 좀 한 등급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어. 뭐 이런 타협을 많이 하거든요. 대학이냐 학과냐 뭐 이렇게 뭐 고민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가보니까 내 적성에 안 맞네 이런 경우도 많고 또 대학 입장에서 학종을 선호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순으로 들어온 애들은 정시로 들어온 애들은 자퇴율이 높습니다. 중도 탈락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재수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러면 재수에 성공하면 개 입장에서는 성공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결손이 생깁니다. 예. 상당히 심각한 이게 문제예요. 돈 문제군요. 그렇죠. 예. 그건 누가 보전 안 해줘요. 예. 물론 뭐 편입으로 메꾸긴 하지만 어쨌든 그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학종으로 들어온 애들이 대학도 성적도 좋아. 뭐 별로 중도 탈락률은 나죠. 한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중도 탈락률이. 그러니까 선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정시 확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초중고 교육계와 대학이 모두 다 반발하는. 그래서 집권 여당과 교육계가 이게 맞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게 점점 심해질지도 몰라요. 네. 근데 제가 과감하게 제가 원래 정시 확대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글을 썼던 거는 제가 대통령을 뭐 좋아해서 뭐 그분을 꼭 지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정이라는 게 시대 정신이 돼버렸고 사람들이 비례성이라는 그 공정의 의미로 봤을 때 수능이 더 공정한 게 맞다. 그거 맞거든요. 그러면 대중들이 왜 그런 감각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지를 나름대로 충분히 헤아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대중들은 뭐 교육에 대해서도 무식하고 뭘 잘 모르고 요즘 뭐 혁신교육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알아. 이런 거 잘해서 교육이 더 발전을 해야지. 니들이 뭔데 그런 얘기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에 쓴 그 글은 저로서는 그 글 제목이 이제 대중의 대입 정시 확대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글인데 저로서는 저도 진보교육계의 어떤 멤버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저로서는 셀프 파면 선언이나 비슷한 거예요. 아마 그쪽에 계신 분들은 다 저놈 사고 치는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왜 그렇게 공정을 간절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헤아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사정을 우리가 10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역대 정부에서 교육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가 상충하면 항상은 아니지만 꽤 많은 경우에 정치적 가치를 우위에 놓고 판단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 판단도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대중이 간절하게 원하는 그리고 여론조사에 보면 무려 3대1의 비율로 나오는 그 정시 확대가 옳다라는 그 주장에 그 나름의 합리성을 충분히 헤아리고 정치적 수준에서 결단을 내린 거다. 교육이 정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당이론적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그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대중이 저는 공정성에 대한 욕구가 크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고 현재 입시 상황이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대중들의 인식도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결국은 그런 이거를 대입제도 정시 확대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걸로 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대중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확대를 했을 때 그럼 현재 이 공정성 문제가 해결될 거냐 했을 때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다른 어떤 개혁들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선택지가 저는 있을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했던 뭐 이렇게 그런 그 지역 할당이라던가 기회균형 뭐 계층별 할당이라던가 이런 것도 정책 수단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학 간의 어떤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장 사실은 이게 쉬운 방법이죠. 정시 확대를 가장 쉽게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대중도 당연히 좋아할 거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학교 현장에 끼치는 영향, 특히 초중고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우리가 문제제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저는 그런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좀 같이 가면서 이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의 단어에는 사실은 그런 건 없었단 말이죠.